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자, 어제는 오랜만에 증시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CPI 발표된 이후에 미국 장은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왜 우리 장만 밀리느냐, 우리 장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어제 살짝 밀리니까 여러분들 심리상 어떻습니까? 작년이 생각나면서 학습 효과가 떠오르는데요.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만 가면은 음봉으로 연속적으로 밀려 내려와서 저점 혹은 저점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최소한의 목표치 정도는 왔어요. 6% 초반, 중반 사이 정도면, 초중반 정도면은 최소한의 목표치 정도는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CPI가 해줘야 되는 게 5%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5%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고, 이거보다 5% 아래로 내려오면 아주 나이스한 거고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돼요. 5%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다.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러시아에서 감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감산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유가, 에너지 쪽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전략적 비축유를 풀겠다. 시장의 공급을 줄인다라고 러시아가 얘기하니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 미국에서는 공급량을 그러면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비축유로 맞추겠다라고 이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부분, 그리고 이번에 CPI를 측정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씩 변경이 돼요. 그래서 올해 좀 바뀌면서 이번에는 예상치를 약간은 상회할 것이다. 그래도 전달보다만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CPI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냐? 차익 실현. 여러분 최근에 잘 보세요. 바닥권부터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고점이라서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 올라온 섹터들이 있지만 하나도 못 올라온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도 너무 좋게 나왔는데 자동차, 자동차 부분주 안 움직인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주나 이런 쪽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있죠. 그럼 콘텐츠주 쪽에서 자금을 빼서 작년에 재벌집 막내들 때 많이 올랐던 혹은 신규 상장 쪽에서 뭐 핑거스토리나 이런 뭐 SAMG 엔터나 뭐 아니면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이나 이런 엔터 콘텐츠 쪽에서 자금을 조금 뽑아서 어디로 가요? SM 관련주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거래 대금을 보면 지금 시총상이 최상단에 있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SM이 바로 밑에 들어가 있고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SMCNC가 5위권 안에 오늘만 해도 3위권 안에 계속 있었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금이 어디 가요? 2차 전지에 있는 돈을 빼서 SM을 살까요? 아닙니다. 2차 전지나 이런 앞으로 미래 성장의 핵심이 되는 이런 섹터에 자금을 이동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엔터 콘텐츠 쪽에 분배되어 있는 자금을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A스토리 같은 경우가 10% 이상 쭉 급락이 나오고 장중에도 거의 뭐 옛날 같으면 하한가죠. 15%였으니까 상한가 한가가 지금이야 30%여서 거의 준하한가 수준으로 밀리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아보려 해도 그 정도까지 밀릴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추후에 다시 회복은 되지만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그 자금이 SM 관련주 쪽으로 좀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M 관련주 쪽이 그냥 SM, SMCNC 뭐 이런 몇몇 종목만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카카오도 밀렸는데 그럼 카카오에서는 또 자금 빠져나가면은 그게 또 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제가 조금 이따 오늘 SM 관련해서는 시장이 워낙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자금을 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편으로 오늘 SM 관련, 지분 관련 정리 그리고 관련주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생각 못하는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고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정리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이제 부활하는 시즌이다. 부활이라고 했지 무조건 다 좋다라고 안 했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주도주 빼고는 많이 안 움직일 겁니다. 최소한 지수 상승률보다 더 움직이는 놈인지 지수 상승률만도 못한 놈인지 정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죠. 지수 상승률보다 상승폭이 좋은 섹터 쪽을 공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해당 같은 섹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오르는 놈만 오를 수 있어요. 안 오르는 놈은 바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르는 척하다 다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대량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을 하셔야 돼요.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자금이 꽤 많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어느 정도 들어왔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13조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어제 너무 많이 판 것 같아요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얼마를 외국인들이 샀느냐? 14조 원 가깝습니다. 아직도 14조 원 돌파했다가 약간 조절한 거예요. 그럼 얼마 조절했어요? 2천억. 여러분들 14조 원을 산 다음에 2천억 조절했어요. 많이 팔았습니까? 2천억이라는 숫자 자체는 높을 수 있죠. 볼 때. 그런데 14조 원 중에 2천억이에요. 14조 원 중에 2조 원을 매도해도 아직 12조 원 남았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조 원도 아니고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두려움을 가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조정.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K칩스법 빨리 좀 통과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지수가 움직이려면 반도체 톱이 움직이는 게 가장 빠르죠. 가장 빠르단 말이에요. 이제 슥 이제 움직이면은 뭐 둘이 합쳐서 IT 투톱만 합쳐서 4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한 500조 돼요. 500조가 움직이는 게 제일 빠르죠. 지수가 움직이는 거는. 다른 짜잘한 종목들 백날 모아봐야 이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세 종목 움직이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얘네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요? 뒤따라서 동생 종목 삼성전기 같은 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니 삼성전기는 반도체도 아닌데 왜 따라 움직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IT 쪽이 판매가 되어야 MLCC 쪽도 IT 쪽의 제품이 판매가 돼서 따라서 움직인다. 물론 전장 쪽도 좋아지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전장보다는 IT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MLCC도 그냥 반도체의 동생격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후에는 이제 전장 쪽으로 더 활성화가 되면은 아예 전장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두겠지만 아직까지는 IT 비중이 높다. 그러면은 삼성전기까지도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K칩스법 빨리 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말 둔합니다. 누구 잘못이다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둔해요. 미국은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자국 내에 자금을 유치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세계 메모리 업체 1, 2위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3년 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0조짜리 하이닉스가 짓겠다고 하는데 첫 삽도 아직도 못 두고 있습니다. 아직 조율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된다. K칩스법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올해 CES 관련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뭐 UL스퀘어도 디지털 헬스케어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뭐 챗봇 뭐 등등 많이 나오고 있죠. 이쪽이 다 지금 움직이는 쪽이에요. 거기다가 오늘은 쉬었지만 어제는 쉬었지만 메타버스나 이런 콘텐츠 쪽도 당연히 뭐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놓고 한번 움켜진 거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물량을 안 뺏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에 좀 내놓지 않았나요? 네, 한 1조 7천억 정도 내놨는데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까지 다시 내려가는데 1조 7천억. 그러면은 남은 금액 얼마였다? 작년 4분기부터 여기부터 해서 7조 원 넘게 사가지고 6조 원을 남겼어요.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6조 원을 남겼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8조 원을 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총 4분기부터 해서 14조 원. 네? 14조 원을 매수했다.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거 잠깐 흔드는 거 2천억 가지고 요거 흔들고 선물 가지고 살짝 민 거 주식 더 싸게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량 안 내놓고 있다. 주식을 더 싸게, 더 오래 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넘기면은 비싸게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자,
10,000원에 사과 3개를 살 수가 있어요. 10,000원에 사과 3개를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사과 3개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5,000원 주고 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면은 10,000원인데 이걸 끌어올리면은 12,000원, 15,000원, 20,000원에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오히려 절충을 해서 더 싸게 9,900원에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0,000원에 살 수 있는 구간인데 이렇게 내려오면 9,900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에 일부 좀 팔고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동안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샀잖아요.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산 다음에 10,000원에 조금 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900원, 9,800원에 또 사고 싶다라는 걸 더 싸게 100원, 200원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불안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불안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 외국인들 수급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러면은 코스피만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셔서 예, 맞습니다. 코스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살 겁니다. 라고 1월 달에 설명드렸습니다. 1월 초부터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가장 큰 장이나 책상이나 냉장고나 이런 거대한 가전들 이런 거 먼저 배치를 하죠. TV도 그렇고 이런 걸 먼저 배치한 다음에 침대도 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작은 건 그 뒤에 놓지 않습니까? 작은 거 다 배치하고 나서 냉장고 끌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거 다 무너지죠? 옮겼다가 또 다시 배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큰 거 먼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먼저 매집을 쭉 해놓고 끌어당겨 놓고 코스닥은 어떻게 한다? 설 연휴 이후부터 매수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매수를. 그래서 1월 25일부터만 보셔도 돼요. 1월 25일부터 봐도 지금 외국인이 1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에게 코스피는 14종대 1조 원. 여러분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코스닥에서 1조 원이면은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과거는 한 10배 정도까지 생각을 해줬어요. 이게 10조 원 수준으로 생각해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즌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렇게까지 뭐 배수를 10배까지 치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그 정도로 코스닥에는 외국인이 자금 집행을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왜 코스닥에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많은 것 같은데 왜 코스닥 자금 집행을 안 합니까? 라고 보면은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는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해요? 모르는 벤처기업? 어떻게 될지 알고 언제 망할 줄 알고 중국 같은 경우는 회계장부나 이런 거 조작이 심해가지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많아요. 우리나라에 상장했다가 사라진 기업들도 꽤 있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유명한 업체들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코스피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에다 먼저 투자를 쭉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일부는 펀드를 조성해서 그래도 수익률 끌어올려야 되니까 벤처기업들, 코스닥 기업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1조 원만 해도 그래도 상당히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대신 기간이 다르잖아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작년 4분기부터 매집을 시작했고 코스닥은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매수를 할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위쪽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코스피가 위에서 쉬고 있다라는 걸 제가 표시를 해드렸죠. 네모칸을 쳐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언제부터? 1월 중하순부터 쉬고 있다. 쉬고 있다. 그 사이에 코스닥은 뭐 하고 있어요? 1월 중하순부터 고점을 돌파. 코스피가 딱 쉬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언제예요? 설 이후. 설 연휴 이후. 이때부터 코스닥에 자금이 집행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저항, 740분 저항을 돌파했다. 돌파했다.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 크게 밀렸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 갇혀있는 모양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냥 살짝 쉬어가는 숨고르기 구간인 거예요. 바닥권에서 이렇게나 올라왔습니다. 600포인트 중반에서부터 700포인트 중반까지 올랐어요. 중후반까지 올라왔죠.
거의 20% 가까이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살포시 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대신 모든 업종이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선별적인 업종만 간다. 그리고 종목 자체에서도 해당 업종에서도 대장주들만 움직인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장주 움직이고 쉴 때 순환매 정도만 노리는 수준.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섹터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한번 관심 갖고 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이 궁금하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에서 항상 교육해드리고 있죠. 지금 입장하셔서 오늘 장도 저희와 함께 불안 요소 떨쳐내고 어제도 저희가 어떤 종목들로 이렇게 지수는 밀렸는데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갔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한번 입장 방법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모든 자금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SM의 인수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SMCNC 핵심입니다. 기존에 이 이슈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21년 5월. 지금 새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이 돼가는 이슈예요, 매각 이슈가. 지금부터 아무리 절차를 밟아도 5월 부근까지는 갈 테니까 정말로 지분 경쟁이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은 두세 달만 있으면 5월 아닙니까, 이제. 5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올라왔던 종목 중 하나가 SMCNC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SMCNC 같은 경우는 SM은 최근에 이렇게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올라왔는데 SM 작년부터 집중하시라고 했어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그렇고 라이크 기획이랑 계약을 딱 끊으면서 6%씩 피가 줄줄 새어나가던 매출이 6%씩 새어나가던 것이 보존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수만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 벌써 100%, 101% 올라왔습니다. 벌써. 정확하게 101%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SM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 얘가 기존에도 제일 많이 움직였습니다. SM의 핵심 자회사, 콘텐츠를 만드는 뭐 효림의 민박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SNCNC. 이 기업이 기존에도 수혜를 받았고 이제 바닥권에서 아직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3,000에서 3,500원에서 힘을 계속 모으고 있었죠. 작년 4분기 내내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찰나의 이슈가 터진 거예요. 뭐라고? 카카오에서 지분을 9.05%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슈가 뜬 거죠. 삼자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9%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면 좋겠지만 이 인수하기에는 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재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만약에 사우디 국부펀드 그리고 뭐 싱가포르 펀드에서 1조 2천억을 다 받았고 투자를 받으면서 SM 인수에 다 써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카카오가 재력이 빵빵해졌을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겠죠. 카카오엔터 이제 자체 엔터 콘텐츠 사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웹툰 사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1조 2천억을 다 여기 투자할 수는 없어요. 1조 2천억이 다 입금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천억 정도 입금됐다라고 하면은 벌써 2천억을 넘게 썼다.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카카오가 그리고 재작년에도 카카오가 인수에 관심은 보였는데 정말 SM을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해서 가격적인 측면이 안 맞아서 못 샀어요. 그런데 이제 9만 원대, 원래 7만 원대에도 안 사던 7만 원대에도 카카오가 가격을 협상하던 기업인데 그래도 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9만 원대에도 협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카카오가 그리고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 지금 상황에서 높지는 않다.
나는 카카오가 2대 주주로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카카오가 2대 주주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을 다른 기업에서 인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부터 거의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쉬쉬하면서 나돌던 얘기가 CJ 쪽에서 인수한다 했어요. 총알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CJ 쪽에서, 정확하게 CJ 그룹 계열사인 CJ E&M이죠. CJ E&M에서 가져가서 SM하고 시너지를 키우겠다. CJ E&M은 또 카카오가 사우디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우디 문화청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사우디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림이 좋아요. 최대 주주가 CJ E&M이 되고 2대 주주가 카카오가 된다. 이러면 그림이 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이슈가 나온 거예요. 카카오가 우군으로 CJ를 끌어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이틀 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CJ는 아직은 우리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 결정된 사항이 없다. 근데 CJ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너네 SM 인수할 거니? 우리 검토 중인데 결정된 사항은 없다. 계속 검토는 합니다, CJ는. 왜? 자금을 우리가 집행을 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리고 너무나도 과열되지는 않겠냐. 뭐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런데 지금 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매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 이쪽 CJ, 카카오 연합이 되면은 좋고요. 그게 아니라도 CJ가 뭐 단독으로 입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SM 경영진에서 누군가를 또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이수만 씨가 지분을 넘기고 하이브에 넘기고 끝난다?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아 보여요. 적어도 분쟁이라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CJ는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는 있다고 봐요. 근데 뭐 본인들이 부인을 하니까 다른 쪽도 한번 알아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나온다라고 해서 SMCNC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48.7,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50% 가까운 수익이 벌써 발생을 한 거예요. 벌써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제는 이제 5,900원까지 갔죠. 자, 그러면은 순식간에 60% 넘는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는 SM 계열사 주식을 다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아직 덜 움직인 게 뭐가 있지 하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서 돈줄 종목의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자, SMCNC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워낙 뭐 잘해드렸으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 와서 보시고요.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종목명 말씀드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매주 이렇게 뭐 힌트 드리고 하는데 종목명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십니까?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되는지, 매매 타이밍, 대응 전략 궁금해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종목명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SM 치면 계열사 다 나오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에요? SMCNC랑 굉장히 비슷해요. 바닥권에서 있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이 가지도 못하고 3,500원 구에서 딱 저항받고 밀려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요? 간단합니다. 3,000원만 유지되면 되는 종목이고 3,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주 나이스하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온 것을 과열까지 예쁘게 잘 시키면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윗꼬리 달고 밀렸죠. 매물 소화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면서 매물 소화를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밀려 내려올 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3,000원에서 3,500원 사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심선을 하나 딱 그어야 된다. 중간에 선을 하나 예쁘게 그어봅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3,250원이 되겠죠. 현재가가 3,270원이니까 3,250원 살짝 위에 있습니다. 3,250원 유지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모아서 돌파하는 거 노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을 살짝 이탈해서 음봉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더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업 끝났구나가 아니라 더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하시고 요 3,000원 이탈하는지 보시고 요 구간까지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3,000원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매수 중단했다가 바로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물량 다 채우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2,750원 유지되는지 보면 되겠죠. 2,750원이 유지가 되면 여기서 남은 물량 다 매수. 혹은 이탈하면은 2,750원 회복될 때 매수. 2,500원까지는 안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전략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의 자세한 대응 전략 그리고 영상 제가 항상 이 방송 끝나면은 8시부터 해서 쇼츠 영상 40초짜리 쇼츠 영상으로 공개해 드리죠. 목표가랑에서 다 올려드리니까 지금 여러분들 노란톡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서 딱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링크 뜹니다. 터치해서 4989 치시면 되고요. 에이, 난 그런 거 모르겠다. 나는 그냥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핸드폰으로 샵 3989 번호에다가 이재선 치시면 돼요. 이 시간대에 보내시면은 다 저희 노란톡방으로 이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지금 입장하셔서 대응 전략, 매매 타이밍 공부하시고 수익 크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시간이 이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SM에 자꾸 집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SM이 우리나라 이제 엔터 산업, 아이돌 산업의 근본이 되는 기업이다,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과연 상징적인 의미 단 하나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엔터 콘텐츠 사업이 새로운 분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즌에 콘서트도 못 가고 우리는 팬들 입장에서는 연예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BTS를 보고 싶고 블랙핑크를 보고 싶고 소녀시대 에스파를 보고 싶고 소녀시대는 너무 앞으로 갔나요? 에스파를 보고 싶고 블랙핑크 뉴진스 다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공연장이나 이런 곳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팬덤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SM 같은 경우는 팬덤 플랫폼 버블을 보유하고 있죠. 버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지금 잘 보시면은 SM이 버블을 들고 있는데 SM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SM 말고도 두 곳이 원래 더 있습니다. 크게는 세 곳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이브예요. 하이브에서는 위버스를 들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위버스를 갖고 있고 이게 네이버 V라이브랑 합쳐져서 반반씩 들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51%, 네이버가 49%겠죠. 이렇게 해서 들고 있어요. V라이브랑 왜 합쳤겠어요? V라이브랑 말 그대로 라이브. 이 콘서트 현장이나 아니면은 직접 팬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소통을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콘서트장에 가야지만 콘서트를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죠. 콘서트를.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자, 플러스 알파에 예전엔 티켓만 팔았는데 티켓 팔아서 그 부분으로 이윤을 챙겨서 티켓 플러스 뭐가 나와요? 온라인. 온라인 수익이 발생한다. 자, 팬들이랑 소통을 합니다. 버블에서는 팬들이랑 소통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 플랫폼이 또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추가적인 수익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굿즈 판매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원 가입제로 해가지고 월 몇천 원 하면은 그대로 팬 가입이 돼가지고 팬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SNS처럼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팬들이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팬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하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은 지금 연예인이라서 그러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훈련 끝나고 뭐 하는지 일과 집에서 게임을 하는지 아니면은 집에서 또 훈련을 하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상 같은 것들이 올라온다면 팬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팬덤 플랫폼이다. 플러스 알파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온라인 플랫폼을 하이브가 다 가져가는 게 됩니다.
아예 독점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위버스에는 지금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위버스에 어떤 쪽이 들어가 있냐? 하이브에 BTS부터 시작해서 뉴진스라 다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누가 들어가요? YG 쪽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슈가 많이 됐었죠. YG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분 경쟁을 제대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이브 뒤에 YG가 같이 붙어서 활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YG가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이 버블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JYP가 들어가 있습니다. JY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JYP는 또 요 카카오하고 같이 뭘 하고 있어요? NFT를 만들고 있죠. 정확하게는 카카오의 자회사 두나무랑 NFT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SM하고 카카오하고 JYP하고 네이버하고 하이브하고 YG하고 이렇게 연합군이 대립 관계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서로 경쟁 구도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브에 뺏기면은 아예 팬덤 플랫폼은 하이브의 독점 체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독점 체제. 아까 3개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즘 좀 아주 유명한 연예인 중에 뭐 아이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요. 굉장히 뭐 뜨겁게 떠오른 기업이죠. 그 아이브라는 기업은 유니버스라는 곳에 있어요. 이거는 유니버스는 NC소프트가 이제 개발을 한 팬덤 플랫폼인데 이 유니버스가 SM으로 인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SM 쪽 계열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쪽으로 해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그냥 단순 SNS가 아니라 에스파도 그렇고 뭐 요즘에 나오는 걸그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4세대 걸그룹이 몇 세대 걸그룹이니 해서 현실에 있는 걸그룹 말고 아바타들이 있죠. 아바타들 통해서 이게 뭘로 연결돼요? 메타버스로 연결이 돼요. 가상현실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상품화해서 NFT로 만듭니다. 최근에 뭐 증권형 토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가상현실 세계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익을 계속 창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버블이 더욱더 가치가 높아졌는지 아시겠죠? 하이브는 정말 이수만 프로듀서가 지분을 넘기게 되고 하이브가 SM을 순수하게 인수해서 뭐 합병을 하던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예 독점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팬덤 플랫폼을 아예 다 이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 SM 들어가 있죠. 이미 하이브랑 YG는 돼 있죠. SM 들어가죠. YG 들어가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독점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팬덤 플랫폼 하면은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또 한번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SM의 자회사 중에 이 버블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2021년 10월 제가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할 때 이 기업이 상장할 때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단기 이슈에 충분히 휴식이 나온다라고 해도 앞으로 성장할세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렇게 메타버스랑 다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쭉 해드린 칼럼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자, 그 팬덤 플랫폼 관련주예요. 이 기업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급등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은 추세를 그냥 예쁘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추세를. 급등이 나오면은 바로 억제하죠. 급등보다는 우리는 꾸준하게 가겠다라는, 꾸준하게. 성장성 무궁무진하다. 유니버스까지 흡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궁무진하다. 이 온라인 팬덤 플랫폼은 어떤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 확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니버스까지 확보를 하면서 더 많은 아티스트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 유니버스가 왜 단독으로 못합니까? 자체적으로 아티스트가 없으니까 입점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SM 쪽, 버블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기업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보실 만한 충분한 타이밍이다.
한번 올라간 다음에 이슈가 될 때 하이브 이슈 있을 때 올라왔죠. 갭상승 나온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냈잖아요. 그럼 이 기업은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추세 예쁘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 추세대로 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현재 5만 원 구간인데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사실 이 가격권이면은 우리 증시에 상장했을 때 초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아주 뭐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지분 경쟁의 핵심이 되는 기업 중 하나가 이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선발대로 SMCNC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건 SM입니다. 그래서 SM과 SNCMC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이 종목까지는 그래도 순환매로 노리시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추세 매매를 하시거나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종목을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위에 샵 3989 이쪽으로 그냥 문자 보내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샵 3989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인수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SM 같은 경우는 인수전에 카카오와 하이브 외에 또 다른 그룹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업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 나온 게 CJ가 있다라고 했죠. CJ가 후보에 올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은 CJ가 지분 경쟁에 참여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이브와 이수만 프로듀서 그리고 SM 경영진이랑 카카오 그리고 CJ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카카오가 있으면은 맞은편에 여기에는 숨어있는 하이브에 숨어있는 조력자가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엔터사 중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게 JYP가 있다. JYP가 이쪽에 SM 쪽에 JYP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YG가 있다라는 거. 실제로 YG 같은 경우는 요 위버스에도 들어가 있지만 2대 주주가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YG는 과거부터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버스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와 YG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미 하이브랑 네이버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위버스가 반반 갖고 있잖아요. 한 몸이란 말이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연합군이 구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대 네이버 또 그림이 나오죠. 이런 모양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JYP는 SM 경영진 쪽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카카오가 최근에 돈이 없다고 했으니까 CJ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약간 금전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CJ가 적극적으로 참여만 한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CJ가 통으로 인수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양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또 궁금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뭐 밑에 뭐 지분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였습니다. KB자산운용 등 기관 투자자 우호 지분을 대량 매매로 인수한다라는 건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우호 지분인데 뭐하러 사죠? 어차피 이 지분은 내가 사지 않아도 나를 지지해 주는 쪽이잖아요. 우호 지분을 살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경영권 프리미엄 양쪽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더 얹어줘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한다라고 했던 12만 원도 제가 볼 땐 싸다. 이미 SM 가격이 10만 원 이상으로 잡혀 있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30% 붙여줘도 13만 원에서 14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2만 원? 이것도 싸게 나오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군가 CJ가 됐던 아니면 카카오가 됐던 누가 됐던 조금 더 경쟁하겠다라고만 해도 이거 그냥 15만 원 정도로는 그냥 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M의 현재 가격이 15만 원부터 시작되는 게 뭐 또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경쟁이 심화되면은 뭐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SM 자체는 지금 가치가 너무나도 낮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라이프 기획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 측면에서 이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SM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보다 더 분쟁이 심화될수록 가격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재밌는 기업들이 있어요. 컴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컴투스 하면 여러분들 게임 회사로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컴투스가 작년에 심증은 이수만 프로듀서 쪽이 아닌가 싶은데 이수만 프로듀서랑 경영진이랑 지금 서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가 이게 궁금해요. 컴투스가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우호 지분을 줄 것이냐, 이수만 프로듀서 쪽이 될 것이냐라는 쪽이 얘기는 많이 나오곤 있는데 컴투스의 지분 우리가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SK가 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에 또 웬 SK가 등장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요. SM하고 기존의 지분을 교환을 했습니다. 지분을 수합을 했어요. 자회사 지분을. 그래서 제가 SMCNC를 계속 강조해드린 이유가 SK그룹하고 SM그룹하고 SM하고 서로 지분을 교체한 게 뭐냐? SK에서 그 당시에 아이리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MP3로 유명했던 기업이죠. 아이리버를 SK에서 인수를 했어요. SK텔레콤에서. 그래서 아이리버라는 기업의 지분을 SM이 가져가고요. SM의 자회사 SMCNC의 지분을 SK텔레콤이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 아이리버는 지금 SK스퀘어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이리버의 사명이 변경되는데 이게 뭐냐? 잠시 후에 저희가 본질 종목으로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이 SK그룹에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제 이수만 씨 많이 그동안 활동하셨으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고 좀 물러나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언론 플레이 정도만 해줘도 아주 나이스해요. 근데 SK 쪽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묵묵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랑 SK가 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컴투스의 지분 4% 이상 된 이 지분도 꽤나 지금 강력한 무기죠. KB자산운용 우호 지분 얘기 나오는 것도 4%대죠. 이런 쪽에 이제 우호 지분들을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각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브 연합군 쪽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가 아까 네이버랑 YG랑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YG 계열사 쪽이 한 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하이브가 얘기가 나왔더니 당일날 번쩍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이 기업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도 바닥권에서 충분히 올라와도 되는데 뭐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계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했었는데 전혀 움직인 게 없어요. 이 기업은. 보세요. 전혀 움직인 게 없습니다. 전혀 아예 꿈쩍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대구다 조금 올라온 거예요. 한 단계, 두 단계. 아직 제자리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슈까지 붙는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대결 구도가 붙는다라고 하면 SM과 JYP 그리고 하이브와 YG 이렇게 붙어서 붙는다라고 하면은 YG의 계열사인 이 종목이 또 핵심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SM에 SMCNC가 있다라고 하면 YG에는 이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5,000원 초반까지 너무나도 좋은 가격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을 때는 부담스럽지만 왜냐면 5,500원 저항으로 여기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담스럽지만 아래로 내려와 있죠. 5,100원 아래 이런 구간에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재밌습니다. 지분 구도가 그냥 뭐 네가 가져가니 내가 가져가니 뭐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올라갈 것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이수만 프로듀서랑 이제 하이브의 방시혁 이제 의장이랑 이 보시면은 자 이수만 씨가 제가 알기로 1952년생입니다. 그리고 방시혁 씨가 1972년생이에요. 아들뻘이죠. 20살 차이면. 아들뻘이죠. 그리고 SM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이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돌 이제 기획사의 아이돌 기획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긴 시작.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브는 뭐예요? BTS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요즘 르세라핌 뭐 뉴진스 다 잘 나가지만 BTS 빼고 어떻게 하이브를 얘기합니까?
BTS. 뭐예요? 전 세계 최고. 현재 최고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수만 쪽 그리고 SM 쪽에서는 절대 매각을 안 할 기업이 하이브예요.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미 하이브 경영 이쪽으로 지분 넘긴다고 할 때 내부에서 반발이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이건 아니지 않냐. 나는 SM이란 자부심이 있는데 직원들도 그 정도면은 이수만 씨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안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시혁 씨한테 좀 넘기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더욱 자세하게 교육해드리고 온라인 교육으로 제가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자 출신 학교, 경복고, 경기고 등등 시작해서 저도 경복고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따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좀 재밌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좀 풀어드릴 테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샵 3989로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가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SM과 SM 경영진과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금 이수만 프로듀서에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치게 된 거죠.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카카오를 끌어들였다. 이렇게가 지금 확정된 거예요. 노란색은. 그러다 보니까 이수만 프로듀서가 빠르게 한국 와서 제일 쉽게 넘길 수 있는 곳이 하이브였다. 방시혁 씨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이거 안 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연합으로 형성이 된 게 기본이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용의 CJNM 쪽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카카오가 사우디 국펀드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CJ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느냐. 사실상 이쪽 내정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J도 당장 포기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기존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그 부분 고민이 끝나면 CJ도 참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JYP는 아마 이쪽에 SM 경영진 쪽에 뭔가 좀 긍정적인 요소를 좀 내비치지 않겠느냐. 중립을 지키거나. 어쨌든 버블은 이용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SK 같은 경우가 좀 중립을 지킬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한마디 해준다라고 하면 현재 경영진 쪽으로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수만 프로듀스 쪽은 하이브가 왔기 때문에 네이버는 보너스, 네이버가 오면 YG엔터가 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컴투스도 아직 SK처럼 궁금하긴 한데 어느 쪽을 지원해 줄지 이수만 프로듀서 쪽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작년에도 이수만 프로듀서 얘기 나올 때 백기사 얘기가 나왔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SM 연합군 쪽으로 해서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으로 했을 때 이 연합군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경영진이냐 이수만 쪽이냐 모르겠지만 이 기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게임 회사인데 그 기업의 지금 가치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바닥권에서 못 올라오고 있고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럼 팬덤 플랫폼과 함께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의 NFT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부분이 또 영화로도 되고 있고 웹툰, 게임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죠. 협업하기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SK 계열사인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시간 관계상 저희 노란톡 오시면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노란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